너무 이제 올해 좀 지체돼서 지금 이제 좀 전에 김세영 실장님께서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게 내용이 이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넘어가서 좀 헷갈리실 텐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전화하고 상담 잡으셔서 자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하고도 공유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헷갈리신 거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상세하게 이제 담임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 국어, 수학 순서로 짧게 진행을 할 건데, 좀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뭐 여러 이제 학생들 사례, 성공한 사례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자료를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좀 더 좋을 텐데, 좀 시간을 좀 짧게 끊어야 돼서 올해 그러니까 6월이 어떻게 나왔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코나투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제 그거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영어 절대평가라서 이제 영어 공부가 조금 어느 정도 해야 할지,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문과생은 그래도 사탐이 좀 쉬운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영어에 치중할 시간이 꽤 나는 편인데, 이제 이과생들은 뭐 수학도 수학이지만 과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4시간 중에 얼마만큼을 할애할지를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적 기준은 없고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의 양을 이제 적당하게 잡아서, 무작정 많이 잡으라고 또 말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근데 이를테면 이미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라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정도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만 써도 그 등급만 유지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고, 이제 3, 4등급이면 일단 당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국은 정시로만 쓰진 않고 논술을 분명히 쓰게 될 거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면 이제 불안해서라도 그렇고, 대학에 가는 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논술 전형을 결국 쓰게 돼요. 그럼 이제 최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대평가인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고 90점을 넘으면 1등급이라서 최저를 맞추는데 상당히 유리해져요, 정말로. 그래서 영어 때문에 최저 맞춰서 논술 전형 응시가 가능해서 합격했다, 이런 학생들이 매년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매년 몇 명씩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상대평가는 좀 배신을 당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과목을 내 강점인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 등급이 낮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최저의 전략에 문제가 되는데 의외로 영어가 그걸 메꿔줘서 되는 경우가 많아서 1, 2등급 학생들이면 유지하는 선으로, 그리고 3, 4등급이면 규칙성을 주되 조금 더 늘려서 1시간 반, 뭐 2시간 이런 정도 좀 잡아서 등급을 2등급대로 일단 안착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줄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6월 평가원은요, 우선 작년도 수능에 비해서 항상 이제 평가원을 시행을 하면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작년 수능에 비해서 약간 쉬웠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등급 추이를 좀 이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조금 쉬워졌어요. 조금.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1등급 컷만을 보면 그래요. 1등급 비율. 1등급 비율로 영어는 절대평가라 비율로 따지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그런데 2등급 비율로 보면은 사실상 작년 수능보다 올 6평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건 이제 표가 이제 그 통계가 입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평은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다는데, 그 이유는 어휘 수준이 좀 낮아서 그랬어요. 어휘 수준이 작년 수능보다는 좀 낮아서. 하지만은 문장의 길이가 긴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쉽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BS 연계 50% 됐지만 전부 다 간접 연계라서 연계가 0%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EBS 연계는 이제 영어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이제 3번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빈칸 추론이 많이 어렵게 나왔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등급을 보면 자, 전년 2022학년도 6월, 9월 수능과 올해 6월을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에 이제 이걸 1등급만 보시면 이제 착시가 일어나고 1, 2등급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누적 퍼센트를 보시면 작년도 6월, 9월 수능을 보면 작년에 정말 어려웠어요. 6월, 9월 수능이 정말 다 어려웠는데
사실은 6월은 1등급만 보면은 5.5, 4.9, 6점이지만 2등급을 내려가면은 19%, 16%인데 무려 수능에서는 27%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3, 4문제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무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컷만으로 보면은 어려웠던 불수능 것 같지만 2등급까지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근데 이제 올해 6월을 보면은 작년도 6월과 거의 흡사했죠. 1등급, 근데 1등급 컷만 조금 1등급 등급 때만 좀 늘어났을 뿐 2등급까지 보면은 거의 흡사하죠. 한 1, 2%밖에 차이 안 나니까 작년 6월과 비슷하되 킬러 문항만 한 문제 적었다. 한 문제 정도 적었고 작년 6월과 거의 비슷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은 킬러 문항은 한 문제 정도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준킬러는 작년 수능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작년에 수능을 봤던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보다 결코 쉽게 느껴지지 않았던, 왜냐면 1등급 아이들의 경우에나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좀 차이를 느꼈지 2등급 내려가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로 굳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2등급까지, 그러니까 준킬러가 많아지는 이 추세가 9월까지도 이어진다면 정말 영어 공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수학도 그렇잖아요. 완전 킬러는 잘하는 아이들도 틀리니까 괜찮은데 중킬러가 많아지면 이제 중상위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최상위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상위가 많아지는 거를 우리가 좀 대비를 해줄 필요. 그러니까 중상위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킬러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꼼꼼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 3등급에 왔다 갔다 한 학생들은 좀 시간을 정말 잘 들여서 확실하게 2등급 혹은 1등급으로 올라가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한 7%, 그러니까 그 6.7에서 지금 예상되는 게 6.7에서 7 사이인데요. 그 정도면은 킬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5점대로 가면 킬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수능. 그러니까 1등급 등급 퍼센트가 5% 정도면 정말 불수능인데, 영어 불수능인데 7% 정도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너무 쉽게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변별력을 갖춘 잘 낸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7% 정도고 작년에도 작년 수능이 6.2%였는데 올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 안팎으로 1등급이 수능에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주요 오답률 순위를 보면 이제 원래는요, 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어휘예요. 어려운 유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빈칸 4개, 그다음에 순서 2개, 문장 삽입 2개. 그렇게 해서 8문제에다가 어법 하나, 그다음에 밑줄 어휘 하나, 이렇게 총 10문제가 보통 킬러나 준킬러 문항을 할당하는 그 문제 유형인데, 보통은 문장 삽입과 빈칸이 고루고루 이제 탑 3 안에 들었는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탑 3 안에 가장 어려웠던 3개의 무형이 전부 다 빈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칸을 많이 어렵게 낸 시험이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올해 실제 수능에서는 뭐 문장 삽입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추세는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어떤 유형이 킬러 문항에 등극했는가가 아니라 배점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보시면 한 30번, 36번까지 정도가 탑 10인데요. 오답률 높은 탑 10인데 그 안에 무려 2점짜리 문제가 절반이 5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점짜리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점과 3점이라는 기준을 출제자가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정하는데 별로 맞지 않는다. 그냥 별로 맞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는 이게 2점이야 라고 했지만은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자녀분께서 시험을 봤는데 넌 새끼야 2점짜리를 틀리냐 막 이렇게 하는 거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점짜리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해 출제 경향을 분석해 드렸고요. 자, 이제 코나투스 영어 커리큘럼인데 지금 저희가 2월부터 6월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진도를 수업 시간에 한 시간에 50분 수업에 2문제 내지는 3문제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한 거죠. 필기도 양도 많고 혹시 그 자녀분들께서 쓰신 리뷰 노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필기한 내용을 꼼꼼하게 옮겨 적으면서 암기하고 이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시켰어요. 그리고 단어 암기 통과 못하면 또 재시험 보고 점심 먹고 재시험, 저녁 먹고 또 재시험. 그래서 막 이제 얼굴을 다닌 지 한 달 만에 이제 거의 친분이 쌓인 친구들도 있어요. 하도 많이 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이름을 외운 친구가 단어를 못 외운 친구들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막 지지고 볶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영어는 단어가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를 학생들이 머리에 심어 갖고 와야 되는데 발라 갖고 와요. 아침에 단어 암기용으로 살짝 막을 입혀서 시험만 보면 날아가요. 미치겠어요.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어쨌든 단어 시험은 또 통과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절박성이 좀 적은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박함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벌써 학생들을 보면은 단어 시험은 얍삽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절박한 아이들은 외우거든요. 이렇게 심어 넣거든요. 근데 이제 절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근데 그런 절박함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어서, 또 잔소리를 또 아무리 계속 하면 또 귀에 익어서 또 이렇게 임팩트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절하느라고도 매우 힘든데, 제가 막 때로는 교실에 들어가서 굉장히 자존심을 박박 긁는 소리도 하는데도 처음에 움찔하다가 3일 지나면 다시 해맑은 학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여튼 그거 저희가 계속 싸우고 있고, 이제 또 원장님하고 저하고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같이 나란히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맨날 이제 둘이 얼굴 보면서 얘네들 어떻게 이거 외우게 하지? 어떻게 이거 뭐 하지? 맨날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쪼아서 영어 최소한 2등급 이상은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제 7월 2학기 때가 이제 곧 7월이 시작되면서 2학기가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여태까지는 구문이나 단어에 매우 많은 치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적인 문제풀이법, 그 다음에 유형별 풀이법, 빈칸을 어떻게 풀고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가미를 할 거고, 특히 고난도 유형, 아까 말한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교재도 그걸로만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할 건데 그렇게 해서 집중 훈련을 시킬 생각이고, 그다음에 10월, 11월이 이제 3학기라고 해서 재종반은 좀 특이하지만 3학기라 불러요. 되게 짧은 한 달 반밖에 안 되지만 이때는 왜냐면은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전혀 달라져서 여기는 완전 실전이에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로 이제는 실력 자체를 늘려서 점수를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가진 실력을 최대한 점수화시키는 시기여서 이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모의고사를 풀고 점수화를 시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점수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점수화보다는 실력 자체를 빨리 늘리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대별 공부법은 거기 읽어보시면 되지만, 이제 일단 최상위권, 그러니까 1, 2등급은 너 약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2등급 학생들한테. 물론 2등급도 약간 좀 별로 안정적이지 않은 2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1, 2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딱히 자기 약점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내 생각에 나는 단어도 그럭저럭 되는 것 같고 구문도 웬만하면 문장 구조도 잘 이해하고, 그런데 왜 점수가 1등급으로 항상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학생들은 자기 약점이 딱 찾아지는 게 아니어서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모든 지문마다 막히잖아요. 딱 이제 학생들이 딱 읽다 보면 딱 막히는 지문이 있어요. 안 읽히고 막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내 약점을 드러내는 지문인 거예요. 그냥 이 지문을 우리나라에는 쓱 우리가 한국어로 된 글을 읽듯이 쓱 읽는 애들이 우리나라에는 진짜 많아요. 평촌에 애들끼리 경쟁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은 나는 되게 헤맸는데 쓱 읽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건 걔처럼 돼야지 나도 걔만큼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등급 대인 학생들은 지문을 읽다가 막힌다 그러면 반가워해야 돼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문장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영어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아직도 구문과 어휘가 안정화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어휘를 날탱이로 외우지 말고 좀 박는 연습을 좀 하고, 구문도 아주 기본적인 구문은 좀 되는데 조금만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리뷰 노트에 적으면서 공부하는 복습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등급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좀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어휘예요.
어휘를 최대한 많이 외우고, 그리고 문장 전체를 다 꼼꼼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면 한 지문에 한두 문장이라도 아주 정독해가지고 빨리 기본 구문을 깨쳐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자, 일단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모든 학생들 최소한 2등급 이상 받게 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6월 모의평가 국어과 학습 전략을 말씀드린 국어과 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집 49쪽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를 좀 세 가지로 좀 잡았습니다. 작년 수능의 악몽이 과연 재현될 것인가?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실전 능력. 자, 성적은 여름 이후에 오른다. 요거 세 가지. 아직 여름 아닙니다. 일단은 성적을 오르려면 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적인 현재 입시의 흐름만 잠깐 말씀드리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국어 공부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 점수 따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는 이미 거의 1등급이 확정되어 있고, 중학교 때부터 1등급이었습니다. 수학도 두세 문제 빼놓고서는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탐하고 국어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상위권이 그렇게 가니까 상위권 애들도 따라가요. 밑에 애들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평가원의 국어 난이도의 기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변별력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어떤 불수능이 우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도 상당히 좀 어려웠고, 단적으로 어휘 문제가 이번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었는데, 평가원 역사상 단 한 번도 어휘 문제가 오답률 베스트 5에 든 적이 없었거든요, 국어 문항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64% 정도의 학생들이 틀린 어휘 문제가 있었어요. 숭상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숭상하다. 그러면 그 단어를 믿다라는 단어하고 바꿔 쓸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부모님께서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숭상하다와 믿다를 바꿔 쓸 수 있는가?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자, 바꿔 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숭상하다와 믿다. 바꿔 쓸 수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손 안 드시면 다 틀린 겁니다. 다시 한번 바꿔 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고, 없다.
집에 가서 한번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바꿔 쓸 수 없죠. 믿다라는 것하고 숭상하다라는 건 다르거든요. 숭상하다는 높여서 소중히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 불교를 믿는 나라는 분명히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문제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적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참혹한 결과가 나왔고 국어시험 잘 본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보다 성적이 올랐다는 거죠. 올해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럼 작년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는 거죠.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등급 컷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김세영 시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매의 비중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딱 비교해 보시면 언어 매체의 비중이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언어 매체에서의 원점수에서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5% 이상 언어 매체의 비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시기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밀어붙이는 게 최선이다. 다만 진짜 일부 국어 최상위권 학생들이 화작을 하고 있는데 언매로 갈아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 언어 매체의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원점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화작에 비해서 원점수가 훨씬 더 유리한 표점을 갖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게 저는 최선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최근 5년간 수능 등급 컷을 보여드리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건 제가 학기 초에 이야기했던 건데 2019년 수능하고 2022년 수능이 유사한 형태의 난이도로 출제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6, 9월 수능을 보시고 91, 97, 84의 형태고 그 다음에 작년도 6월, 9월 수능의 형태가 되게 흡사해요. 3년 전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로 출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올해 이야기했던 것은 2020학년도 등급 컷을 봐라. 결국 어려웠던 수능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의 평가원의 흐름을 보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려웠던 불수능 다음에 이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쉬워지는 형태로 해서 예년대로 맞춘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원도 그 기조로 출제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2020학년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점대 컷이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특이한 아주 이상한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상한 시험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80점대 중후반 정도의 컷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90점대 초반만 하더라도 되게 난이도가 있는 시험인데 결국은 80점대 중후반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의 시험에 견딜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 정도의 시험에 견딜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분야별 학습 대책에 대한 것이 나왔고, 물론 이제 핵심은 독서였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반기에도 이제 EBS 교재와 수능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국어 능력에서는 정확한 독해와 근거를 통한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는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거죠. 실전 능력 높이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적별 대안은 1, 2등급, 그리고 3, 4등급, 5, 6등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나눠줬던 거거든요. 수능 국어 5개명 해갖고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수능을 지도했는데 제 어떤 내공을 담아서 정말 이 5가지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학기 초에 국서 선생님이 나눠줬던 5계명 가지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여기서 이제 가장 금물이 단순 문제풀이거든요. 정답을 고르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훈련으로는 현재와 같은 난이도 있는 시험에 대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5계명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사실은. 뭐가 빠졌을까요, 어머님들? 요거 맞추시면 상담 제일 처음으로 해드릴 건데 5계명 중에 빠진 거는 질문하기가 빠졌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대충 넘기지 말고 제발 선생님들한테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씩 점검하면서 물어봐라. 그 과정이 결국은 자신의 실력을 정교화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길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질문하는 습관이 여전히 부족해요. 질문하라고 사정을 하면 가끔 와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질문 당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질문 한 번도 안 한 학생도 있어요. 2월 달부터 다녀도. 제가 불러서 질문할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5계명이 아니라 6계명이고 독서 5계명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량을 늘려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나옵니다. 단순한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매일 꾸준하게 훈련을 하고 수능 전날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 현재 수능적 읽기는 논리적 독해와 정보 간의 연관성을 쌓는 독해인 것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수능 전날까지 훈련을 해야만 결국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대로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름 이후에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여름 이후에 성적이 나왔고 그 성적이 결국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학기 초에 잘 나왔던 물론 뭐 압도적인 학생은 계속 잘 나와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은 6월보다는 9월 그리고 9월보다는 수능에서 웃을 수 있는 형태는 바로 꾸준한 훈련이고 결국 상반기에 쌓았던 내공이 결국은 여름 이후에 점수로 형성될 때 점수가 나온다라는 점.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 신성고 졸업생 홍종면 학생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학생이 국어 때문에 맨날 징징거렸던 학생인데 맨날 4등급, 5등급 고3 때 그리고 재수하면서도 계속 그랬어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성적은 언제 나오나요? 3월 모의고사 보고 좀 기다려. 더 쌓여야 돼. 6월 모평 보고도 성적은 언제 나오나요? 여름에는 저는 안 되겠죠? 그 학생이 처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왔던 건 10월달 모의고사였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2등급 초반 때 100분의 5%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10월 달까지 그 학생의 속은 어땠을까요? 타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수기에다가 엘리베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2가지를 써놨어요.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라. 그리고 존버하라. 이거 좀 거친 말인데 그 학생이 쓴 말을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라. 그리고 끝까지 버텨라. 이 2가지만 믿고 학생들이 따라온다면 올해 11월에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라토스학원 수학과 박홍민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의 차례가 되었고요. 제가 빨리 끝내야 부모님들은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고, 제가 천천히 끝나면 아마 오늘 집에 못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한번 빨리 그리고 간략하게 하지만 핵심을 잘 짚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모평 분석 및 학습 전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6월 모평에서는 매년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늘 치러왔던 수학 30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래서 2점, 3점 합쳐서 48점, 그리고 나머지 4점짜리 13문제에서 52점의 형태로 이제 수능 수학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 선택 과목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점수의 어떤 편차가 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어에서 엄매에서 화작으로 또는 화작에서 엄매로 바꿀 수 있다는 고민 자체는 일단 수학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확통을 학교 초에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해서도 끝까지 가야 되고, 기하를 선택해서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수능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수학에서 이제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선택 과목이 조금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공통 과목이 1번부터 22번까지 22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23번부터 30번까지 8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항상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김성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항상 확통이 등급에서 조금 불리함을 얻고 항상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근데 그거는 올해 절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그렇게 시험을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왜 미적 학생들이 수학에서 좀 더 유리함을 보이는 거냐면, 이제 수원과 수투라는 공통 과목을 보게 되는데, 수투가 거의 대부분이 미적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미적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투 공부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공통 과목이 이제 객관식 14, 15번, 그리고 주관식 20번, 21번, 22번 이렇게 5문제가 이제 중킬러 또는 킬러라고 얘기하는데, 그 5문제 중에서 수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문제,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학생들이 미적분을 준비하다 보면 수투에 나오는 이제 미적분 문제까지 같이 준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을 살펴보게 되면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에서 킬러 문제를 맞추는 정답률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적분 학생들보다 확통 학생들이 좀 절반의 그런 비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면 확통이 미적보다 조금 쉽게 느껴지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오히려 공통 과목에서 조금 힘들다 싶은 사람들은 일단 확통부터 먼저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제도 이제 확통 수업을 들어가서 애들한테 항상 구호처럼 외치는 게, 선택 과목이 26점이 만점입니다. 너희는 확통 다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등급에서 그나마 미적이랑 비빌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확통 선택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확통을 조금 더 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반대로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의 킬러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중킬러부터 4점짜리가. 그 다음에 28, 29, 30번이 나오는데, 오히려 확통에서의 28, 29, 30번을 맞추는 학생들의 정답률이 미적분 28, 29, 30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2배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유불리는 있다는 거 생각하셔서 내가 너무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속에서도 유리함은 분명히 있다. 결국 내가 하나라도 더 맞추면 나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평 평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6월 모의평가 등급대 이제 컷들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보시면은 어디를 좀 주목해 주시냐면 3등급 때 주목을 해주시면, 지금 3등급 컷이 거의 60점 중반대에서 60점 후반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65점이고, 그 다음에 확통이 69점, 그 다음에 기하가 66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국어랑 조금 다른 점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점, 3점짜리 좀 쉬운 문제가 48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컷이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48점을 받으면 일단 5등급 확보입니다. 모든 과목 상관없이. 그럼 거기에서 이제 66점, 한 8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려면 4점짜리 13문제에서 5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3등급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5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의 4점짜리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삼시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쉬운 4점 정도가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등급이 아직 안 되는 학생들은 그 5문제를 맞추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킬러 문제 아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점수가 아직 3등급이 되진 않았는데 어떻게 1, 2등급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 연습, 그 다음에 개념 숙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유형별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들 위주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맞출 수 있게 먼저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으로 진입이 되는데 2등급 컷을 보시게 되면 이제 80점 초반에서 70점 후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몇 개를 맞춰야 되냐면 킬러 문제 5개 빼고는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킬러 문제라고 아까 얘기하는 게 공통 과목에서 20번, 21번, 22번, 선택 과목에서 29, 30번 이렇게 5문제 빼고 다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이제 2등급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럼 그 2등급은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의 문제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학도 언어입니다. 수학도 언어이기 때문에 국어가 언어고 영어만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학도 언어입니다. 그 수학의 언어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숫자로 표현되어 있을 뿐 결국 수학도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쉽게 표현되면은 그건 쉬운 문제라고 얘기하고 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표현되면 그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머님 저랑 식사를 가시겠습니까? 라는 말과 어머님 저 배고파요. 라는 말 똑같은 뜻입니다. 어머님 요 앞에 맛집 생겼대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어머님 식사하러 가시죠? 3점 문제입니다. 어머님 맛집 생겼어요. 4점짜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은 그 다른 표현을 못 찾는 겁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이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읽어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학원에서 연습을 시킬 거고 그렇게 2학기, 3학기를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제 분포 비율. 요거는 이제 아까 김세영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코나토스 학원 이제 수학과도 2학기, 3학기 커리큘럼이 적혀 있는데 영어와 거의 별반 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시키고 3학기 때 실전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듯이 수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짜 이번 달 말까지 개념 숙지 엄청나게 연습 많이 시켰습니다. 알려주고 질문 받아주고 계속 반복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1학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2학기 7월부터 이제 9월까지 3개월간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문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애들을 가르칠 것이고 마지막 3학기 때 이제 남은 한 달 반, 6주 동안 실전 연습 통해서 모의고사 실시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오답 정리시키고 풀이하면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어놔도 일단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당부하는 말을 적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확통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거 이제 읽어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아이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항 번호 순서 보시면 예를 들면 1번부터 13번, 그 다음 16부터 19번, 선택 과목 23부터 29번, 그 다음에 나머지 킬러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멘탈 터지지 말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쉬운 문제부터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정확하게 점수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에서 어려운 문제 순으로 풀어나가면은 멘탈도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수도 시간 분배 잘해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있을 결과를 절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꾸 결과를 예측합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결과도 분명히 이거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결과는 늘 바꿀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좋은 쪽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좋은 결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근데 이거는 부모님께도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 보시면 지금 내 아이가 이 정도이니까 올해 수능 봐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겠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귀신 같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런 생각 가지면 아이들도 그걸 느낍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부모님이 느끼듯이 아이들도 느낍니다. 저희 딸도 저 기분 안 좋으면 느낍니다. 아까 기분 안 좋네? 말 안 시켜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애의 성적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과 예측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라도 더 애들이 잘 버티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뛰어주시고 같이 고생 좀 해주셔서 남은 5개월 동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